자, 오늘은 빌리지라는 보드게임을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. 이 게임은 단순히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게임 설명서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와요. 시간은 멈출 수 없다. 이야, 이게 바로 이 게임의 핵심입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이름을 길이 남길 수 있을까? 바로 그 고민을 하는 게임이죠. 그러니까 빌리지에서는요, 우리가 그냥 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니에요. 말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 구성원이고 이들이 태어나고 일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직접 이끌어가는 겁니다. 정말 한편의 대하드라마 같죠? 결국 최종 목표는 이 마을에서 가장 명망 높은 가문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내리는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가족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게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? 바로 시간을 자원으로 쓴다는 점입니다. 보통 게임하면 돈이나 식량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선 그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해요. 이 시간이란 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선택을 무겁게 만드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바로 이게 그 핵심, 생명시간 트랙인데요. 개인 보드에 이렇게 시계처럼 생긴 트랙이 있어요.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어 밭을 갈거나 물건을 만들 때마다 이 시간 마커가 앞으로 조금씩 움직여요. 그리고 이 마커가 저 다리를 건너서 한 바퀴를 다 돌면 한 세대라 끝나는 겁니다. 근데 시간을 더 빨리 흐르게 하는 무서운 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검은색 큐브, 전염병이에요. 이걸 가져오는 순간 시간 마커가 두 칸이나 훅 앞으로 가버립니다. 정말 피하고 싶겠죠. 가족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니까요. 자, 그래서 시간 마커가 결국 저 다리를 건넜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지금 하는 행동을 마치고 나면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,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낮은 구성원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이걸 직접 선택해야 해요.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죠. 결국 이 게임은 이 질문으로 귀결돼요. 이 유한한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써야 우리 가문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을까?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하는 거죠. 자, 그럼 내 차례가 되면 뭘 해야 할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보드에 있는 여러 행동칸 중에 한 곳에서 이 영향력 큐브를 하나 가져와요. 그리고 그걸 내 농가에 놓은 다음에 큐브를 가져온 바로 그 칸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. 어떤 큐브를 짚느냐가 곧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제작을 한번 볼게요.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우리 가족 한 명을 아예 그 건물에 보내서 장인으로 키우는 거예요. 물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겠죠? 두 번째는 그냥 모아둔 영향력 큐브나 곡물을 내고 물건만 사오는 거예요. 한 사람의 인생을 바칠 것이냐, 아니면 그냥 자원으로 해결할 것이냐,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. 그래서 마차를 만드는 장인이 될 수도 있고, 두루마리나 쟁기, 말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다른 중요한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하게 됩니다. 아니면 나는 힘을 원한다 하면 정치의 길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. 가족을 의회로 보내서 차근차근 승진시키는 거죠.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강력한 혜택과 물론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됩니다. 이 좁은 마을은 답답하다.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. 그러면 가족을 여행길에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.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돈도 벌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명성을 쌓는 거죠. 모험가의 삶이랄까요? 신앙의 길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. 가족 구성원을 이 검은 주머니에 넣어서 교회로 보내는 건데요. 그러다가 라운드가 끝날 때 미사가 열리면 주머니에서 사람들을 뽑아요. 이때 우리 가족이 많이 뽑혀서 교회의 자리를 잡으면 그 영향력으로 또 명성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.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으면 시장의 날을 열 수 있어요. 이게 재밌는 게 시장을 연 사람이 제일 먼저 물건을 팔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다른 모든 플레이어들도 덩달아 물건을 팔 기회를 얻게 돼요. 나 혼자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남 좋은 일도 시켜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. 자,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정치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. 바로 가족 구성원의 시간이 다하는 순간이죠. 이때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을, 그들의 유산을 결정해야만 합니다.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. 하나는 마을 연대기에 그들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.
이 사람이 어떤 직업으로 마을에 기여했는지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. 다른 하나는 그냥 이름 없는 무덤에 묻히는 겁니다.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거죠. 정말 극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. 그럼 게임은 언제 끝날까요? 바로 이 마을 연대기가 꽉 차거나 아니면 저 이름 없는 무덤 자리가 다 찼을 때. 그러니까 이 마을이 더 이상 누군가를 기억할 수도 혹은 잊을 수도 없게 되었을 때. 비로소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.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역사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 유산을 정산할 시간입니다.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명성 점수를 모두 더해보는 거죠. 점수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와요.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, 의회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, 교회에서의 영향력은 어땠는지, 또 시장에서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, 남은 돈은 얼마인지,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을 연대기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몇 명이나 올렸는지, 이 모든 게 점수가 됩니다. 특히 이거 진짜 중요해요. 마을 연대기에 우리 가족을 5명 이상 기록하면 무려 12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. 결국 이 게임은 어떻게든 잊히지 않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가문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연대기가 모두 채워졌을 때 과연 우리 가족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? 빌리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게임 속에서 내렸던 모든 선택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.